네. 장관님, 여러분들 하루 내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김치산업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김치산업 중요성 강조하고 김치산업 진흥을 전담하기 위한 김치산업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께서 한국농축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장관님께서도 이제 김치산업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보는데요. 이게 공공기관에 의뢰했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높아시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제 김치산업 진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김치 종주국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지만은 또 국산 김치의 주 재료는 배추, 건고추, 무, 파는 수많은 그 국산 농산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국내에서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 있구나. 됐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김치 원료 국산사용 비중이 2015년부터 5년 평균 따져보니까 96.5%에 달합니다. 또 김치의 주요 원료인 무, 배추, 건고추 경우에 배추는 국내 생산량의 50.9%가 김치 재료로 사용되고 있고요. 무는 12.5%, 건고추는 2.8%를 김치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치 산업이 진행이 되면 국산 농산물의 확실한 수요처로 이게 작동된다 이러기 때문에 저는 국산 김치 산업의 진행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공감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김치산업진흥법에 진흥기관이 없는 김치산업진흥법이라는 이상한 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또 그 안에 규정되어 있는 김치산업연구소 또 이게 농식품부 상하기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반드시 김치산업진흥원이 좀 설립이 되고 이 기관이 책임을 지고 태스크포스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다음은 많은 분들이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돼서 질문했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동물보호법 보게 되면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등록하고 또 이것을 유실하거나 죽은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5년 동안 27만 5천 마리의 반려견이 새로 등록이 됐는데 누적 등록 건수는 232만 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려견의 죽음을 신고한 것은 연간 2, 3천 건에 불과합니다. 2018년 이후에 1만 건으로 약간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좀 아주 국소수의 신고한 건수가 27만 마리 정도인데 1만 마리 정도밖에 이게 유실 죽음 신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신고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 유실 신고율은 2018년 100건 내외였다가 19년도에는 600건으로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 이게 아마 제대로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것이 자발적인 신고에만 운영하다 보니까 관련 법규가 지금 사문화됐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변경 신고는 좀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확실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변경 신고 안내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하여튼 단순히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강제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정 부분의 등록 갱신제도 변경 신고를 정기적으로 하되 받은 사람에게는 건강검진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좀 당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도 개선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 문제도 심각한데요. 유기견이 지금 연간 9만 5천 건인데 유기묘는 3만 3,500건 정도로 좀 통계가 나와 있어요. 유기견에 비해서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실제 이게 유기묘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만은 유기묘는 잘 포집이 안 되니까 통계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지역사회에서 캣맘이라고 해서 길고양이 둘러싼 문제로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각하고 또 이게 유기묘로 인해서 조리등 야생동물의 생태계까지 파괴된다 이런 지적까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반려묘도 등록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반려묘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반대견도 있고 농식품부도 반려묘는 주로 밖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뒤에만 있기 때문에 등록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반려묘가 유실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문제도 일으키고 생태 파괴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반려묘의 등록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반려묘 등록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려견도 지금 30%에서 40% 사이 정도인데 반려묘까지 해서 이게 등록이 안 되면 이게 유기견 또는 유기묘 관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효성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보고 네. 이 반려묘의 등록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좀 관심 갖고 좀 하여튼 검토를 해보셔야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에 이제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남양주에서 개물림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매년 2,000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119를 불렀을 때 통계고 뭐 자가용이나 택시로 뭐 우승했을 경우는 전혀 통계가 안 잡히고 있거든요. 공인된 통계 생산하는 좀 하여튼간에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공감하십니까? 예, 지금 뭐 소방청 자료 외에는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떤 그래서 방법이 이 정보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명견 관련 규정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 현재는 뭐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도사견이라든지 5개 견종하고 뭐 그 믹스종만 지금 명견으로 정하고 있는데 너무 제한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실제 이것이 이제 뭐 명견, 뭐 반려견 이름만 더 반려견 소유자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이 느끼기에는 지정된 반려견 외에도 지금 뭐 공포감을 주는 개 종류도 많고 또 보통 개라도 덩치가 커버리게 되면은 노약자나 어린이나 뭐 이런 분들은 아주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명견 규정을 좀 확대를 해서 명견을 더 넓히고 또 대형견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외출할 때는 반드시 일정 부분 입마개를 한다든지 안전장치를 할 수 있게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맹견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5종입니까? 그 부분보다 훨씬 더 뭐 많은 견종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또 다른 명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기질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맹견에 포함 안 됐지만 사람을 공격한 전력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기질 평가를 해서 그 맹견에 준하는 그런 그 제재를 가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질 평가뿐만 아니라 애가 크면은 일정 부분 몸이 키가 크다든지 덩치가 커버리게 되면 모든 시민들이 본능적으로 공포감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소유주는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좀 검토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입장에서 좀 제도를 해주시라고 봅니다. 예, 저 최고가 일정 부분 이상 되는 것은 좀 강화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 사회적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위드로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